자, 이제 새로운 단원, 통계 단원 들어갑니다. 우선 예전에 한번 설명이 끝났으니까 간단하게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료 전체의 중심적인 경향이나 특징, 대표적으로 나타낸 값을 우리가 평균, 중앙값, 최빈값으로 부릅니다. 자, 이때 평균은 뭐냐고 하면 평균은 전체의 총합을, 별량의 총합을 별량의 개수로 나눈 거. 이 정도는 쉽게 알 수가 있죠. 그죠? 특히 별량은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것을 의미합니다. 자, 중앙값을 살펴볼게요. 중앙값은 중앙에 위치하는 값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홀수계이면 딱 중앙값이 될 거고, 왜 1, 2, 3 이러면 홀수계이니까 가운데 값이 중앙값이 될 거고요. 자, 짝수계이면 중앙에 위치하는 값이 두 개가 됩니다. 1, 2, 3, 4.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아이의 평균이 중앙값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별량 중에서 극단적인 값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값이 더 유용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밑에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최빈값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가장 많이 나타나는 값이다. 그래서 3이 2번, 6이 2번 나타냈기 때문에 최빈값은 3과 6 두 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별량의 개수가 너무 많거나 그 다음에 별량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빈값을 대표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리고 숫자로 나타나지 않는 자료도 최빈값을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자, 이제 분산을 알아볼 건데요. 일단 분산을 알아보기 전에 편차, 기억납니까? 편차에는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별량에서 평균을 뺐으니까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평균보다 큰 별량의 편차는 양수로 나타날 거고요. 평균보다 작은 별량의 편차는 음수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편차는 평균에서 자료가 얼만큼 떨어져 있나를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편차의 총합이 항상 0이기 때문에 편차를 평균을 내면 0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분산으로 표현할 거냐라는 내용이 이제 다음으로 연결이 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편차는 별량에서 떨어진 정도를 얘기를 할 건데 분산이 넘어가기 전에 편차의 하나의 대표값으로 만들기 위해서 편차를 평균을 내면 0이 되더라. 이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분산은 우리가 편차를 어떻게 하느냐. 편차를 평균을 내면 0이 되기 때문에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한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기 때문에 편차의 제곱을 다 더한 다음에 별량의 개수로 나누면 된다라는 거고요. 분산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제곱을 했기 때문에 원래의 편차보다는 제곱만큼 너무 많이 커져 있기 때문에 분산의 루트를 씌운 것을 우리가 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증명이 고등학교 과정 확률 통계를 하게 되면 우리가 증명을 쉽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지만 자, 내용을 볼게요. n개의 별량이 이렇게 x1, x2, xn까지의 숫자로 나와 있습니다. 이 n개의 평균이 m이고 n개의 표준 편차, 분산, 표준 편차를 s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그랬을 때 각각의 별량에 A배를 하고 모든 별량에 B를 더하는 경우 평균도 A가 곱해지고 B를 더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증명을 생략할게요. 분산은 어차피 분산은 표준 편차가 S이므로 분산은 우리가 S제곱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S제곱인데 원래의 분산에 A만큼의 곱이 제곱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표준 편차는 어차피 이 분산에 뭐를 씌운 거니까 루트를 씌운 거니까 a제곱 s제곱은 a는 양음을 모르므로 절대값 씌워주고요. s는 항상 양수니까 이렇게 빠져나오면 된다. 자,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5번 문제 풀어볼게요. 1에서 4까지 정사면체 모양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하여 두 수의 차를 별량으로 하는 자료가 있다라고 보면 되겠네. 자, 그래서 첫 번째 던진 숫자는 1, 2, 3, 4고요. 1, 2, 3, 4 이렇게 나오겠죠. 자, 두 번째 눈도 1, 2, 3, 4 이렇게 나올 겁니다. 두 눈의 차를 별량으로 한다고 했으니까 이때의 차는 0, 0, 0, 0이 될 거고요. 자, 차이는 큰 수에서 작은 거를 빼니까 여기는 1, 여기도 1이 되겠죠. 자, 여기는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 여기가 1, 여기가 2가 되겠죠. 여기는 차가 3이 될 거고, 여기는 차가 2가 되겠네요. 여기는 차가 1이 될 거고, 여기도 1, 여기는 2, 여기는 3,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그래서 별량들이 각각 0, 0, 0, 0, 4번 나왔고요. 1이 6번 나왔네요. 4, 5, 6. 그 다음에 2가 4번, 그 다음에 3이 2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별량으로 하기 때문에 이 자료의 중앙값은 8번째와 9번째 짝수니까 8번째와 9번째의 중앙값이 평균이 되겠죠. 자, 따라서 A의 값은 얼마다?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 최빈값은 B라고 했으니 1이 6번 나왔으니까 최빈값도 B는 1이다. 그러므로 A 더하기 B는 2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 문제. 자연수 X에 대해서 5개의 별량이 이렇게 되고요. 이때 중앙값은 A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중앙값이 B고요. 이런 별량에서는 중앙값이 C인데 A와 B와 C를 비교했을 때 이런 부등호가 성립하도록 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X의 값의 범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첫 번째 이 X를 제외한 중앙값 이 작은 숫자대로 나열을 해보면 자, 4, 그 다음에 6, 7, 9가 될 거고요. 이때 중앙값은 A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 6, 8, 10이고 이때 중앙값은 B가 될 거고요. 세 번째는 3, 5, 9, 10, 3, 5, 9, 10의 중앙값은 C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 X의 값을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X가 1이라고 볼게요. X가 1이 되면 여기서는 중앙값이 6이 되겠죠. 즉 A는 6이 됩니다. 자, B도 1이 되면은 중앙값은 B도 6이 되고요. 자, 여기가 1이 되면 C가 중앙값이 5가 되겠죠. 그죠? 그러므로 A, B, C의 조건에 맞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X의 값을 찾아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2가 되어도 마찬가지가 되겠지. 2, 3, 4, 5까지 하면 중앙값이 전부 6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2, 3, 4, 5가 되면 모두 중앙값이 6이고요. 여기도 2, 3, 4, 5가 되면 중앙값이 5가 되죠. 그래서 X가 1뿐만 아니라 2, 3, 4, 5에서도 모두 성립하지 않음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X가 6이 되면 중앙값은 여기서 X가 6이 되면 중앙값이 A도 6이 되고요. X가 6이 되면 여기도 중앙값은 6이 되겠죠. 자, C도 6이 되면 3, 5, 6이니까 C도 6이 됩니다. 그러면 X가 6일 될 때는 맞아요. 자, 이제 자료를 조금 생각을 해보면 7이 되고 8이 되고 할 때 C를 가만히 보면 3, 5, 5고 그 다음에 이제 6일 때 되고 7, 8일 때 모두 같은 경우가 되겠지. 3, 5, 7, 8, 9 전부 다 C가 가장 크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X가 얼마일 때는 7이 될 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x가 7과 x가 8이 될 때 x가 7이면 어떻게 되니? 4, 5, 6, 4니? 4, 6, 7이니까 이때 중앙값은 7이 되겠죠. 8일 때도 마찬가지, 7일 때고, 그 다음에 b는 뭐가 되니? 7일 때, 8일 때 보지 맙시다. 3, 6, 7, 8, 10이니까 b도 7이 되고요. 그 다음에 c는 3, 5, 7, 9, 10이니까 c도 7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x가 8일 때도 마찬가지가 되죠. 4, 5, 7, 8, 9가 되니까 a는 7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3, 6, 8, 8, 10이니까 b도 8이 됩니다. 자, c는 8이 되고요. 자,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고, 이제 x가 9를 넘어서면 어떻게 되느냐? x가 9를 넘어서게 되면 a는 무조건 x가 9보다 크거나 같으면 x가 9보다 크거나 같으면 a가 9가 가장 큰 값이니까 a의 중앙값은 7로 정해지고요. 자, b가 9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b의 중앙값은 무조건 이제 8로 정해지고요. 이때 9보다 크거나 같으면 중앙값은 9로 정해지죠. 그죠? 그래서 9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모두 성립한다. 그러므로 지금 주어진 모든 값들은 뭐가 된다? 그래서 x가 뭐보다 크거나 같을 때 6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성립한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10번 문제는 다음 표는 A, B, C, D의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런데 평균이 60일 때 별량 C는 어떻게 될 거냐? 자, 편차가 나와 있기 때문에 편차의 합은 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차를 모두 더해보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더하기 3 마이너스 6 더하기 2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2 x 마이너스 2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의 값이 0이 됨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쪽을 다 정리를 하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0이다 나와서 x가 마이너스 4 또는 x는 1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x가 1이 됐을 때 c의 값을 알아보면 x가 1일 때 c는 1이 대입되면 c의 값은 3이 돼요. 자, 편차가 c가 양수이므로 평균보다 3이 큼을 알 수가 있고 c가 아니고요. 이때 편차가 3이 되니까 c의 값은 얼마가 된다? 63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x가 마이너스 4가 될 때, x가 마이너스 4가 되면은 이때 편차의 값이 얼마가 되느냐? 이때 편차는 대입을 하면 38이 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양수이므로 평균보다 38이 크니까 98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63과 98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다음 표는 4명의 학생의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D의 보다 몸무게가 7kg가 더 무거운 학생 E를 포함해서 자, 그러면 E의 편차는 어떻게 되겠니? E의 편차는 학생 D보다 7kg가 더 무거우니까 E의 편차는 6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5명의 몸무게의 평균은 4명의 몸무게의 평균보다 2% 증가합니다. 자, 선생님이, 자, 4명의 평균을 M이라고 할게요. 4명의 평균이 M이면 5명의 평균은 어떻게 될 거냐? 5명의 평균은 2% 더 증가하니까 4명의 평균보다는 1.02배가 되겠네요. 자, 그러므로 5명의 평균은 각각의 별량을 살펴보면 되는데 편차가 5니까 평균보다는 5가 더 많죠. 자, 따라서 m 플러스 5 더하기 m 플러스 2 더하기 m 마이너스 6 더하기 m 마이너스 1 더하기 m 플러스 6이 5명의
별량의 합이 되겠네. 그래서 이 값을 무엇으로 나눈 값이니? 5로 나눈 평균이 얼마가 된다? 1.02m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여기가 5m이 될 거고요. 더하면 얼마니? 5m 플러스 6이 되겠죠. 5를 곱했으니까 5.1m이 된다. 자, 그러므로 0.1m이 6이 되어서요. m이 60이 됨을 알 수가 있겠네. 자, 그 중에서 5명 중에서 가장 무거운 학생은 누구냐라고 했으니까 2가 가장 무거울 거고 편차가 플러스 6이므로 이 학생의 몸무게는 평균보다 6이 더 많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14번 오른쪽 표가 A반과 B반의 미술 실기 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나타낸 것인데 A, B반 전체 학생의 점수의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A반, B반 전체 학생의 표준 편차는 일단 분산을 구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합계 분산은 어떻게 된다고 아까 했니?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다. 즉, 편차의 제곱의 합을 구해야 되고 이거를 전체 학생 수로 나눠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A반, B반이 따로 있어요. 자, 그러면 A반을 보면 A반의 우리가 무엇을 구할 거냐면 편차의 제곱의 합을 구할 겁니다. 자, 그런데 A반은 표준 편차가 10.2이므로 분산은 루트 10이므로 분산은 뭐가 되니? 분산은 10이 될 거고요. 자, 이 10은 어떻게 구해졌냐면 A반의 편차의 합에다가 A반의 편차의 합을 뭐로? A반 학생 수 19로 나눈 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A반의 표준 편차의 제곱의 합은 이 값은 양변에 19를 곱하면 되니까 190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어떻게 B반의 편차의 제곱의 합을 구해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반 학생 수는 표준 편차가 4니까 분산은 16이 될 거고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전체 21명이기 때문에 16 곱하기 21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때는 336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분산을 구해서 전체 편차의 합은 무엇이 되느냐? A반 편차의 합은 190이고 B반 편차의 합은 336이니까 전체 편차의 제곱의 합은 우리가 190 더하기 336이 됨을 알 수가 있고요. 전체 학생 수는 두 반을 더했더니 40명이 되므로 이 아이의 분산은 지금 얼마가 된다? 13.15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하니까 루트 13.15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는 전에 우리가 자이스토리 할 때도 선생님이 하나를 소개했는데 반드시 외워줘라 했던 게 있죠. 분산을 구하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산은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도 있다고? 분산은 이거 뭐니? 아니에요. 별량의 제곱의 평균, 별량을 제곱한 거의 평균에서 그 다음에 별량의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증명을 그때 조금 복잡하게 했었고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더 열심히 하시고요. 자, 그래서 분산은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x1부터 x111까지의 분산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이것의 별량들의 제곱의 평균, 즉 이렇게 되겠죠. 제곱들의 평균이니까 x1의 제곱, x2의 제곱 플러스 x111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이것을 111개가 되니까 111로 나눈 값에서 우리가 평균은 구할 수 있겠죠. 평균은 x1, x2 해서 x111까지 한 것을 111로 나눈 게 평균인데 이 평균을 제곱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각 별량의 제곱의 합이 16,550이다 이렇게 돼 있죠. 제곱의 별량의 제곱의 합이 16,650 이 부분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111분의 제곱의 합은 16,650이 될 거고요. 빼기 111분의 이것은 111개의 합이다. 그죠? 자, 그래서 각 별량의 합이 1332이므로 이 값은 1332다. 이렇게 정리를 할 거고 이 부분은 제곱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계산해 보면 150이죠. 150 빼기 이쪽은 12의 제곱 144가 되겠네. 그래서 분산이 얼마다? 분산이 빼면 6이다. 이렇게 정리. 자, 따라서 정답은 6이다. 자, 특히 이 문제에서 이 부분은 잘 체크해 두도록 합니다. 민석인의 반 학생 20명이 문자 메시지의 평균이 80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20명의 평균은 80개예요. AB라는 학생이 전학을 가고 CD라는 학생이 전학을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50개, 90개인 학생 AB가 전학을 가고요. 60개, 80개인 학생 CD가 전학을 오게 됩니다. 전학을 오게 돼요. 그런데 두 학생의 합은 140, 140이므로 전체 평균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학을 오고 간 후에도 평균의 값은 여전히 뭐다? 80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첫 번째. 자, 그런데 두 번째는 AB가 전학을 가기 전에 표준 편차가 10개였어요. 즉 AB가 반에 포함되어 있을 때 표준 편차는 10이므로 분산은 100이 됩니다. 자, 아까부터 분산은 뭐라고 얘기를 했니? 편차의 제곱의 합인데, 자, 우리가 AB와 CD가 왔다 갔다 하니까 AB와 CD를 제외한 18명의 편차의 제곱의 합. 두 명을 제외한 18명의 편차의 제곱의 합은 변화가 없을 거예요. A, B, C, D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자, 그래서 18명의 편차의 제곱의 합을 선생님이 X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A, B를 포함한 분산이 100명이므로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18명의 편차의 제곱의 합이 X 더하기 A의 편차의 제곱이니까 A는 아까 몇 개였냐? 50개였습니다. 그지? 그래서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그 다음에 B는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하면 전체 20명의 편차의 제곱의 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전체 20으로 이 값을 나눠주면 이 분산이 무엇이 되냐? 10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x 더하기 그 다음에 900 더하기 100은 이 부분이 2000이 되겠죠. 그러므로 x는 무엇이 되느냐? x는 1000이 됩니다. 즉 18명의 편차의 제곱의 합은 1000이 됨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제 CD가 들어왔을 때 분산을 구해야 되겠죠. CD.
자, CD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18명의 편차의 제곱의 합은 그대로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C의 편차의 제곱의 합이니까 60-80의 제곱이 될 거고. 다음에 D는 80-80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전체 학생 수가 지금 여전히 20명이므로 20명의 편차의 제곱의 합에서 20을 나눈 게 우리가 구하려 하는 분산이 됩니다. 자, 여기는 0이 될 거고요. 여기가 400이 되겠죠. 자, 그래서 1400이므로 이거의 표준편 분산은 얼마? 70이 된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표준편차를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표준편차는 따라서 루트 7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1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A, B, C, D의 4개의 철사가 있는데 4개의 평균은 5가 되고 분산은 9가 된다. 철사로 삼각형을 만들 때 4개의 넓이의 평균을 구하여라. 자, 그래서 우선 요거를 한번 살펴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삼각형의 넓이는 뭐가 되죠?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x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4개의 넓이의 평균을 구하려고 하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자, 4분의 루트 3 a의 제곱 플러스 4분의 루트 3 b 제곱 플러스 4분의 루트 3 c 제곱 4분의 루트 3 d 제곱을 각각 무엇으로 나눈 값이니? 4로 나눈 값이 되겠죠. 맞아? 결국에는 얘를 정리하면 우리가 구할 값은 16분의 루트 3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d제곱의 합을 구해야 된다. 이 말이 됐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각각의 별량의 제곱의 합을 구해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4개의 평균은 나와 있고 표준편차는 나와 있다. 그러니까 아까 뭐가 있었냐면 분산은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따라서 분산구는 각각의 제곱의 평균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의 평균 4 다음에 평균의 제곱에서 아까 평균이 5라고 했으니까 각각 제곱하면 얼마니? 평균이 5니까 제곱하면 25가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리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은 자, 넘어가서 곱해서 더하면 34고 4를 곱하게 되니까 136이 됨을 알 수가 있겠네. 자, 그래서 이쪽에 넣으면 우리가 구하려 하는 답이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저기 잡아 넣으면 정답은 18분의 17 루트 3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1번. 이것도 나중에 고등학교 가서 통계 파트를 배우면 조금 더 쉽게 알 수가 있는데 항상 사회에 대하여 통계를 구하면 대부분 이런 종형의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자, 이러한 종형의 그래프는 가운데를 기점으로 해서 완벽하게 좌우 대칭형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정 가운데의 값이 우리가 평균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생긴 그래프와 조금 더 종형의 그래프가 이렇게 뾰족하게 생긴 두 그래프를 비교를 해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가운데가 평균이 되겠죠. 그런데 각각의 별량들이 평균과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이렇게 양쪽으로 평균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자료들이 있는 반면에
이쪽에 있는 자료들은 대부분 평균에 다닥다닥 붙어 있지. 그래서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가 이쪽이 더 크고요. 이쪽에서는 더 작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분산이 더 크니 작니? 분산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그래프가 분산과 표준 편차가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분산이 작다, 즉 평균에서 많이 붙어 있다, 이런 그래프를 분포가 고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내용 가지고 이 문제를 읽어보시면, 자, AB 그래프가 지금 종형의 그래프니까 이렇게 가운데를 찍었을 때 A 통계의 평균은 요겁니다. MA라고 표현을 할게요. B의 평균은 MB라고 적어주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MA, MB의 평균이 MA와 MB를 비교했을 때 평균이 MB가 더 크게 돼요. 이 말은 B가 통학시간이 더 걸리게 되겠지, 그죠? 자, 그래서 1번. 통학시간의 평균은 A반이 더 크지 않아요. B반이 더 큽니다. 자, 3번. A반은 B반의 학생들보다 통학시간이 A반은 더 적게 걸립니다.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표준편차 분산을 살펴봤을 때 A와 B의 분산이 누가 더 크니? 평균에서 떨어진 정도가 더 크니까 A의 분산이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분산이 더 크다. 자, A의 분산이 더 크니까 이번에 표준편차는 B반이 더 크다. 표준편차는 A반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답이 두 개니까 답은 나왔습니다. B반이 A반보다 통학시간의 격차가 더 작다라는 말은 분산이 더 작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B반이 분산이 더 작다 해서 4번이 맞고요. A반과 B반의 평균과 표준편차의 구체적인 값은 알 수가 없어요도 맞습니다. 자, 이제 스텝 3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개의 수가 있는데 처음 두 수의 평균을 구하고요. 세 수의 평균, 네 수의 평균 해서 50개의 평균을 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평균을 구해 나갈 때 처음 두 수의 x1과 x2의 평균은 5이다 라고 했으니까 2분의 x1 더하기 x2는 5입니다. 하나씩 추가할 때마다 평균은 2씩 증가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를 더 추가하면 평균이 2가 증가하니까 7이 되겠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쭉 증가해 나갈 때 그러면 2분의 x1, x2 이렇게 됐을 때 점점점 해서 50번째 x49라고 볼까요? 자, 1, 2까지 더했으면 5고요. 3항일 때는 7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등차 수열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해줄까? 이식 커지는 홀수란 말이야. 이식 커지는 홀수. 그러면 여기도 어떤 홀수가 되겠죠. 그런데 첫 번째가 2일 때가 5고 3일 때가 7이다. 그러면 2에다가 2를 곱해서 1을 더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볼까요? 2에다가 2를 곱해서 1을 더하니까 5가 되죠. 그리고 이것은 3에다가 2를 곱해서 1을 더하니까 7이 되네요. 그러면 이쪽 값은 49에다가 2를 곱해서 1을 더하는 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99가 되겠네. 자, 그러면 2분의 x1, x2 해서 x50까지의 합은 101이 됨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위의 식에서 보면 x1, x2, x3 해서 짠짠짠 해서 x49항까지의 합은 얼마냐? 이쪽이
이게 2가 아니네요. 여기는 3이 될 거고, 여기는 49가 될 거고, 얘는 50이 되겠지.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49 곱하기 99의 값을 구해내면 되겠네. 자, 그래서 이 값은 4851이고요. 자, x1, x2 해서 x50의 값은 뭐가 되냐? 이 값은 50 곱하기 101이 되어서 5050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식을 2번식이라고 하고 이 식을 1번식이라고 한다면 이 식에서 이 식을 빼게 되면 x50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2번식에서 1번식을 빼면 x50이 되고 이 값은 5050에서 4851을 뺀 값이므로 정답은 뭐가 되겠니? 빼면 199가 되겠네요. 그러므로 정답은 199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 2번은 문제만 이해하면 어렵지 않게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모양의 6개가 나열되어 있고 선으로 이렇게 직접 연결된 것들이 보인다. 즉 A, B, C 구는 선으로 A, B, C 구, 그러니까 A, B, C 구는 직접 연결되어 있는 세수의 평균과 같다. 예를 들어 B의 입장에서 보면 B는 A와 9와 6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므로 B는 A와 9와 6의 평균이다 라는 말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A, B, C의 표준 편차를 구해라 했으니까 첫 번째 B는 직접 연결된 A 더하기 6 더하기 9의 평균과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른 것들도 한번 볼게요. 자, A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A는 B와 C와 15가 연결되어 있죠. 그러므로 B와 C와 15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C를 볼게요. C는 A와 9와 15와 연결되어 있어요. C는 3분의 A와 9와 15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이제 9는 B와 6과 C가 연결되어 있죠. 자, 그러므로 이것들을 적절하게 우리가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구해낼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는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식들을 정리해서 연립방정식을 하면 A는 12가 되고요. B는 9가 되고요. C는 12가 됩니다. 자, 이제 표준편차 구하는 건 어렵지가 않죠. 자, 그래서 A, B, C의 평균이 뭐냐? A, B, C의 평균은 12 더하기 9 더하기 12를 3으로 나눈 것과 같으니까 평균이 11이 나오네요. 자, 이제 분산을 구합시다. 자, 분산은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12-11의 제곱 더하기 9-11의 제곱 다음에 12-11의 제곱의 평균이니까 3으로 나눠주면 되겠네. 자, 그래서 이거의 값은 얼마냐? 정답은 2가 되겠죠. 자, 그런데 표준편차를 구하라 라고 얘기하니까 표준편차는 루트 2가 됩니다. 자, 3번은 ABCD의 평균이 5이고 표준편차가 루트 10인데 이런 함수에 대해서 이 함수가 P일 때 최소값 Q를 가진다. 상당히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일단 fx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fx를 전개를 다 하면 x제곱이 4개가 있네요. 그죠? 4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2bx, 마이너스 2cx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2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x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제일 끝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니까 결국엔 몇 차 함수다? 2차 함수에 관한 여러분들이 최소값을 구해라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그러므로 a, b, c, d의 합과 각각의 제곱의 합을 구하면 되는데 평균과 표준 편차가 나와 있다. 어떻게 가는지 알겠죠? 자, 그래서 평균이 5이므로 4개의 합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평균은 5가 되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의 값은 20이 됨을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분산 10은 제곱의 평균 4분의 a제곱, b제곱, c제곱, d제곱 제곱의 평균에서 빼기 평균의 제곱이라고 했죠. 평균의 제곱 됐니? 자, 그래서 이 값을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d제곱은 넘어가면 25, 35, 100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니? 140이 되겠네요. 그죠? 140. 자, 그래서 이거의 값과 이거의 값을 우리가 알게 되었으므로 fx를 밑에다가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므로 fx는 4x 제곱에 여기가 20이 들어오니까 마이너스 80x 그 다음에 더하기 140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차 함수 정리를 할게요. 4로 묶어내면 x 뭐가 되니? 마이너스 10이 되네. 마이너스 10x의 제곱 맞아? 그러면 플러스 얼마가 돼야 돼? 400 빼지니까 이 값이 얼마가 돼? 잠시만 뭐가 이상한 것 같은데 맞아요? 많이 잠시만 써보세요. 여기가 20이니까 여기가 20대에서 80이 아니네. 그죠? 40이 되고 미안합니다. 그럼 여기가 5가 되겠고 자,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 40이 되면 되겠네. 그치? 자, 따라서 P의 값이 얼마일 때? P가 5일 때 최소값 Q는 40이 된다. 그러므로 P 플러스 Q의 값은 45가 정답입니다.